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 당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큰 증권을 전문으로 하는 채널로서 토큰 증권에 대한 공약의 발표가 있었던 후보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토큰 증권 관련 법안들이 계류되면서 상당히 많은 토큰 증권 관련 회사들이 고통을 받았던 거를 제가 옆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고 가급적 토큰 증권의 목소리를 내고 실천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후보들 간에 어떤 발언이나 행동, 그리고 토큰 증권에 대한 지지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 제대로 발표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사전적으로 완전 발표가 되기 전에 어떤 언급들이 있었는지, 행동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찍고 있는 날짜가 4월 22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대선에 좀 유력한 후보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이제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들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통합이 되고 나면 지지율이 좀 올라가겠죠. 국민의힘도.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도 지지율이 되게 높진 않지만 토큰 증권에 대한 발언을 했던 부분도 있고, 두 정당 이외의 정당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증권 관련돼서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이재명 후보, 법제화 카드를 꺼냈다고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이재명 후보가 싱크탱크를 구성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유종일 원장님하고 전남대 부총장, 상임부총장님이죠, 허민 전 부총장님 같이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구성이 됐는데, 그 중에 서강대 경영대 교수님이죠, 김용진 교수님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를 토큰증권 관련된 업계에서는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싱크탱크가 구성이 되면 그 초창기에, 그리고 선거 전에 어떤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각을 구성할지 등도 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주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STO 인사로 분류되는 김용진 교수님이 포함이 됐다는 거를 저도 되게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것 중에서 가장 최근 거를 하나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 증권의 융합 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고요.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이전에 서밋을 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 뒤에 보시면 좌장으로 이 회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김용진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 싱크탱크에서 김용진 교수님이 좀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후보가 토큰 증권에 대한 어떤 공약, 그리고 그런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약도 한번 보시죠. 먼저 한동훈 후보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따로 언급을 한 건 사실 없었어요. 공약을 발표한 것도 없고. 근데 뭐가 있냐면 그 이전에 했었던 겁니다. 작년 연말이죠. 디지털 정당위원회, 그 김재섭 의원이 토큰 증권에 굉장히 법안 발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재섭 의원하고 같이 STO 포럼 간담회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토큰 증권 법제화를 시동을 걸겠다라는 언급과 함께 코인 과세를 유예하겠다, 그런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 또한 토큰 증권에 어떤 힘을 실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단일화의 과정이 좀 필요할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는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 관련된 언급이나 연결고리가 찾기가 좀 어려웠고요. 한동훈 후보가 있었고요. 홍준표 후보도 잠시 볼까요? 홍준표 후보는 조금 간접적입니다. 간접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공공행정 시스템 도입, 그리고 가상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규제를 대폭 줄이겠다,
풀겠다는 거죠. 그래서 토큰 증권보다는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쪽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규제가 어느 정도 꼭 필요한 항목 중에 하나지만 토큰 증권이 그 규제가 풀어지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딱딱하게 있으면은 상장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업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느슨한 정책도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관련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발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접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한동훈 후보랑 홍준표 후보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홍준표 후보는 좀 간접적이고요. 한동훈 후보는 직접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정희 후보는 싱크탱크의 어떤 구성원이 한 분 계신 거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상황이 그때 안 될 수도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컨퍼런스에 참석을 안 하셨고 어떤 컨퍼런스 당시에 어떤 언급이 없으셨고 한동훈 후보는 참석을 하셨다는 거죠. STO 포럼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다는 거. 그 점은 높게 살만하다. 오히려 높게 살만하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도 한번 볼까요? 이준석 후보는 얼마 전 뉴스인데요. 일단은 대통령 선거가 열리면 토큰 증권, STO를 통한 조각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개혁안을 공약으로 내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심지어 6일날 저번 달 6일이죠.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방문했어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토큰 증권 업을 굉장히 진심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바이셀 스탠다드도 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있고 뭐 세종텔레콤 등등. 뭐 제가 지금 입에 담는 거는 초창기 멤버라고 봐도 되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인벌브되어 있고 금융권 또한 증권사들은 특히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셔가지고 간담회를 열고 STO 사업 관련 애로사항 등을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동으로는 가장 적극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또 번외로 비트코인이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했다. 라는 점도 크립토 하시는 분들은 좀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국민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언급을 하셨고 금융 규제를 좀 화끈하게 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 또한 굉장히 우호적이다. 직접적인 발언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대선 후보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글쎄요. 이준석 후보랑 한동훈 후보가 좀 적극적이다. 그리고 지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또한 아주 파워풀하다. 약간의 입김으로도 좀 파워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확하게는 공약집이 다 나와봐야 알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부터 저는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또 토큰 정권을 굉장히 진심으로 보시는 분들 또 뭐 토큰 정권 관련돼서 저는 이쪽 분야만 보고 있지만 또 주식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토큰 증권이 아니라 일반 전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관심을 좀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걸 좀 표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거 정도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지율이 선두라는 점은 굉장히 강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실제로 후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던 분들을 보면 한동훈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좀 높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좀 간접적이기 때문에 세모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영상 찍는 시간 4월 22일 기준에서 토큰 증권 관련돼서 가장 입김을 많이 냈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후보는 이렇게 3명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언급을 하셨다는 부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김재섭 후보와의 친분도 없으면 하기 힘들었을 거기 때문에 김재섭 후보가 워낙에 토큰 정권의 진심인 분이니까 한동훈 후보 또한 어느 정도 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준석 후보는 가장 적극적이라고 사실은 말할 수 있어요. 그 세 분들 중에서는 아예 언급을 하셨거든요. 기업 국민에게 아주 중요하다. 라고 하셨고 또 기업체를 아예 방문까지 하셨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후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상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높기 때문에 뭐
어떻다, 누가 좋다, 잘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토큰 증권에 대한 방향성 또한 토큰 증권업에 계시는 분들,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많은 분들, 증권가들, 그런 유관련자들의 표까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언급 안 된 여러 후보들부터 해서 약간 삼각형 정도의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홍준표 후보 또한 STO에 대한 발언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영상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아마 단일화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게 되고 그때 되면은 이제 3파전이 되겠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한 명이 지명이 될 거고 국민의힘에서 한 분 될 거고 그 다음에 개혁신당에서 또 한 분 될 건데 그 후보들의 언급에 대선 다가올 때는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결은 다 비슷하다. 지금 토큰 증권 관련해서 여러 후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하시면서 이번 영상은 짧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립이었습니다.